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만 작아집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무심코 SNS 피드를 내립니다. 그러다 가장 친한 친구의 소식을 보게 되죠. 그 친구는 이번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축하 파티를 즐기는 화려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는 나오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내색은 못하지만 나 정말 못된 사람인가 봐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반대로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연인과 심하게 다퉜다거나 투자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내심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위로를 건네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평온해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여러분은 아주 정상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에는 이런 복잡한 감정을 뜻하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뜻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성공에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이 추악해 보이는 감정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놀라운 심리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런 솔직한 마음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리옹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는 내가 가진 것의 양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의 불행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의 추락이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를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혹은 더 높여준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체계 문제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뇌의 보상센터인 복측 선조체라는 부위가 활발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타인의 성공을 볼 때는 우리 뇌에서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그 찝찝한 질투심은 내가 보내는 통증 신호와 같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타인을 보며 내 생존 서열이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는 최근 유행하는 연애 프로그램들을 볼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왜 데이팅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른바 빌런들에게 그토록 열광하면서 분노할까요? 화면 속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구는 출연자를 보며 우리는 입을 모아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하며 댓글창을 뜨겁게 달구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채널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그림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사회적 체면과 도덕적 관념 때문에 억눌러 온 어둡고 이기적인 욕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나도 가끔은 이기적으로 굴고 싶고 내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꿈틀대고 있죠.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우리가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 금기된 행동들을 거침없이 해버리곤 합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행위는 사실 우리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여 반응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비난을 통해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이 대신 표출해주는 원초적인 욕망을 보며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서사가 있는 악역이나 인간적인 결점이 뚜렷한 출연자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완벽한 연애담보다 갈등과 질투, 그리고 치졸한 싸움이 벌어질 때 시청률이 폭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지질함과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한 무너짐을 지켜보며
시청자들은 자신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 사실은 꽤 괜찮은 것이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저렇게 잘난 사람들도 사랑 앞에서 저토록 무너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나의 결핍을 달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단순히 남을 헐뜯기 위한 도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못난 감정들은 사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느끼는 안도감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뇌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서, 혹은 저 사람에게도 결함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죄책감 섞인 시기심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속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쁠까? 라고 자책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깊은 무의식으로 숨어들어 독소가 됩니다. 대신 내가 지금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의 실수를 보며 내 자존감을 채우려 하고 있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감정은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비로소 그 감정 너머에 있는 나의 진짜 욕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의 성공을 시기한다면 그것은 사실 나도 그만큼 간절히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의 반증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불행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지금 내 삶이 그만큼 불안하고 위태롭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선은 돌고 돌아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이런 미묘한 심리는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죠. 겉으로는 응원한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나의 사소한 실수를 짚어내거나, 혹은 내가 잘된 일을 이야기할 때 미묘하게 화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저기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비언어적인 태도로 은근히 상대를 자극하는 이들의 행위는 수동적 공격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시기심과 열등감을 직접적으로 다룰 용기가 없어서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상대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방식을 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나는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의 직감은 대개 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미묘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무의식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의 시작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고 상대방의 진심도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탓하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단 한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할 수 있고,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면서도 내심 질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모순적인 감정들을 모두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나 자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착한 사람도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약점과 본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다스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할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질투심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는 걸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질투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서 얻는 찰나의 안도감에 머물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 곳으로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팅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을 보며 몰입하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조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질함은 나의 숨겨진 상처이고 그들의 분노는 나의 억눌린 갈망일 수 있습니다. 화면 속의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은 곧 내 안의 못난 모습들을 수용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감정들이 요동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만약 친구가 큰 성공을 거두어 마음이 괴롭다면 억지로 박수 쳐자으며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잠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이 진정될 시간을 주는 것이 관계를 위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든데 겉으로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이는 곧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번지게 됩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내가 힘든 건 당연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도 저만큼 잘하고 싶은 열정이 커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이죠. 자기 비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사실을 조용히 기록해보세요. 내가 특히 누구의 어떤 불행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평소에 어떤 부분에서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안도한다면 돈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고, 외모나 연애 문제에 안도한다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이런 추악해 보이는 감정들은 사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이정표 역할을 해줍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치명적인 불안 중 하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연락이 뜸해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화살을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어제 한 말이 실수였나? 내가 너무 집착했나? 하며 수백 번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써 내려가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과도한 자기 성찰은 때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실 상대방의 행동 변화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본인의 내면적 문제나 상황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책하는 이유는 자책이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가짜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고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의 실체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대놓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한 무시나 한숨, 혹은 내가 부탁을 했을 때 못 들은 척하는 식의 수동적인 방식으로 불편함을 줍니다. 여러분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답답함의 끝에서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라며 또다시 스스로를 가두게 되죠. 상대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이 느껴지듯 마음이 침해당하면 불쾌함이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법은 상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의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저 사람의 몫이고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상대가 명확하게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는 마음을 읽으려 애쓰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결국 성숙함이란 내 안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남을 질투하고 가끔은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안도하는 그 못난 모습까지도 나라는 사람의 입체적인 면모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착한 사람도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내 감정에 정직해질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은밀하고 부끄러운 속마음은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그 고민의 밑바닥에서 여러분의 진짜 욕망을 마주해보세요. 그 욕망을 긍정하고 안아주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죄책감은 줄어들고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비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그 비교를 나를 알아가는 도구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친구의 성공에 가슴이 아프다면 나도 저만큼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불행에 마음이 놓인다면 지금 내가 휴식이 필요할 만큼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주세요. 모든 감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들을 그저 다정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이라는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를 완성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복합적인 마음의 파도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죠.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감정의 객관화입니다.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칠 때 그것을 내 안에서만 굴리지 말고 밖으로 꺼내어 이름을 붙여보세요. 오늘 내가 느낀 것이 시기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박탈감인지 혹은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종이 위에 적힌 그 단어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나를 집어삼킬 듯한 괴물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라는 공간을 잠시 방문한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나에게 은근한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친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보세요. 저 사람이 보여주는 무시는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 문제일 뿐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굳이 여러분이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감정을 모두 받아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질투라는 에너지를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마음이 쓰인다는 것은 사실 내 안에 그만큼 큰 잠재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질투조차 느끼지 않으니까요. 누군가의 성공이 부럽다면 그것을 시기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나도 저 길을 가기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써보세요. 타인의 빛을 시샘하며 나의 어둠을 키우는 대신 그 빛을 내 길을 밝히는 도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의 속도와 리듬을 믿으세요. 남들이 핀 꽃이 화려하다고 해서 아직 피지 않은 여러분의 꽃망울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꽃은 저마다의 계절이 있고 여러분의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비라는 개념을 삶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유독 자신에게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곤 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못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해줄 법한 따뜻한 위로를 나 자신에게도 건네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도 사람이잖아.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나를 지지해줄 때 세상 그 어떤 흔들림에도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어두운 속마음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둠조차 여러분을 이루는 소중한 부분들이며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연애 프로그램의 수많은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지질하고 때로는 눈물겹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로지 여러분만의 색깔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깊은 평온과 새로운 용기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혼란과 아픔은 우리를 더 깊게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존중하며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여러분의 앞날을 진실